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고무주 투자 당장TV입니다. 오늘은 GI 이노베이션 기관 수혜직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세 줄 요약입니다. GI 이노베이션은 융합 단백질을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회사입니다. 핵심 기술이 신약 개발 플랫폼 GI 스마트라는 건데요. 요건 이중 융합 단백질 후보 물질을 조기에 찾을 수 있게 하는 발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참고 삼아서만 알아두시고요. GI 이노베이션은 현재까지 유한양행하고 중국의 심시연한 회사에다가 총 2.3조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3조 수익이 아직은 난 게 아닙니다.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 판매 등이 이루어져야지 온전히 수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GI 이노베이션은 영업이익이 현재 적자고요. 더군다나 계속해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전형적인 신약개발 바이오 업체입니다. GI 이노베이션의 청약일은 3월 21일에서 3월 22일 양일이고요. 환불일은 3월 24일로 환불일까지 2일이 걸립니다. GI 이노베이션은 LB 인베스트먼트하고 청약이 겹칩니다. 일반 청약자 대상 주식수는 50만 주로 금액으로는 65억입니다. 그 중에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배정됩니다. 청약증권사는 NH, 하나, 삼성 이렇게 3개고요. 배정 수량은 NH하고 하나가 20만 주, 삼성이 10만 주입니다. 청약 한도까지 청약하기 위해서는 각각 5,200만원, 6,500만원, 1,625만원이 필요하고요. 이 청약 한도는 증권사 일반 한도 기준으로 NH투자증권은 일반 등급, 하나증권은 일반 등급, 삼성증권은 온라인 전용 등급 기준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세 증권사 모두 2,000원이 있고요. 하나증권하고 삼성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NH투자증권은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지만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NH투자증권하고 삼성증권은 청약 경쟁률이 높은 증권사에 속하고요. 하나증권은 보통인 증권사에 속합니다. 여기 3개 증권사 청약 단위표를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소 청약이 10주지만 하나하고 삼성은 최소 청약이 20주입니다. GI 이노베이션의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하단인 16,000원을 하회한 13,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관 수요 측에서 밴드 상단인 21,000원 이상을 청약한 수량이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서 31.26%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밴드 하단인 16,000원 미만을 청약한 수량이 65.51%로 나머지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모가는 결국 밴드 하단 미만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확정 공모가인 13,000원을 청약한 수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래 실적이 있는 해외 기관 투자들은 대부분 밴드 하단 쪽으로 청약을 했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26.70대 1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의무 보유 하각 비율도 0.23%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상장한 총 40종목과의 비교 데이터입니다. 이때 스펙, 리츠, 시총 2조 이상 종목은 제외시켰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의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1,454억으로 전체 41위, 전체 꼴찌죠?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 비율은 50.85%로 전체 40위입니다. 이것도 거의 꼴찌나 다름없네요. 따라서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금액과 비율 모두 매우 나쁜 수준입니다. 상장일 총 유통하는 물량은 1,714억으로 전체 41위, 이것도 꼴찌입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 비율은 59.92%로 전체 40위, 이것도 꼴찌에서 두 번째네요. 따라서 상장일 총 유통하는 물량은 역시 금액과 비율 모두 매우 나쁜 수준입니다. GI 이노베이션의 기관 경쟁률은 27대 1로 38위, 의무 보유 하각 비율은 0.23%로 전체 37위입니다. 기관 경쟁률하고 의무 보유 하각 비율 역시 모두 매우 나쁜 수준입니다. 시초가 기준 수익률, 손실 가능성, 그리고 따블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이 500억 이상이었던 종목은 2종목이 있었고요. 공모가 기준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31%,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 즉 손실이 났던 종목은 한 종목도 없었고요. 시초가가 따블이었던 종목도 없었습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였던 종목은 2종목이 있었고요. 평균 시가는 플러스 0%,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한 종목으로 50% 확률,
효과가 따블이었던 종목 역시 없었습니다. 기존 주주 물량하고 총 유통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비교회사가 모두 두 종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크게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기간 수혜측 경쟁률이 500대 1 이하였던 종목은 19종목으로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24%, 효과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4종목으로 21% 확률, 효과가 더블이었던 종목은 2종목으로 11% 확률입니다. 의무 보유 합격 비율이 5% 이하였던 종목은 20종목으로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35%, 효과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6종목으로 30% 확률, 효과가 더블이었던 종목은 5종목으로 25% 확률입니다. 기간 경쟁률하고 의무 보유 합격 비율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초가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지만 손실 확률은 21%, 30%로 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항목들의 가중치를 각각 1대, 3대, 3대, 3으로 넣었을 때 GI 이노베이션의 점수는 38점으로 전체 꼴찌가 됩니다. GI 이노베이션이 속한 38점 이하를 맞았던 종목은 두 종목이 있었고요. 평균 시초가 상승률은 플러스 0%, 초과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50%로 한 종목, 초과가 더블이었던 종목은 없었습니다. 결론입니다. GI 이노베이션의 기간 수혜측 결과는 매우 나쁘게 나왔습니다. 기간 경쟁률은 27대 1, 의무 보유 허락 비율은 1% 미만, 둘 다 모두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의무 보유 합격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1,700억으로 매우 많기 때문에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도 매우 나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모가가 밴드 하단인 16,000원을 19%가량 하회를 해서 결정됨으로써 공모가가 조금은 싸진 것은 분명히 있지만 청약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분명 청약일의 경쟁률이 매우 낮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배정을 아마도 원하는 대로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 이자를 따지기보다는 과연 상장일에 얼마나 올라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상장일에 5%만 올라줘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장일의 수익 확률보다 손실 확률이 높은 종목인 점은 감안을 하고 청약을 해야겠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간 수혜측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GI 이노베이션 기간 수혜측 결과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